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성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 냉장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꽃 냉장고는 아니고 음료수 냉장고인데 음료수 냉장고를 구입해서 꽃 냉장고로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꽃 냉장고는 컨디셔닝이 되고 일정한 온도 밑으로 떨어질 시에는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음료수 냉장고는 음료수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1도에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온도의 레벨 1로 두더라도 막 5도 밑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25도까지 치솟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냉장고보다는 꽃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꽃의 컨디셔닝에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 원리는 음료수 냉장고와 꽃 냉장고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꽃 냉장고 대신 음료수 냉장고를 사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용을 해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번 그걸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꽃 냉장고나 음료수 냉장고가 식물에게 주는 역할은 거의 비슷해요. 냉장고랑 똑같이 저온을 유지시키면서 부패를 막는 겁니다. 사실 식물에게는 부패가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틸렌가스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에틸렌가스를 억제시키냐 한다면 식물은 온도가 떨어질수록 생장 활동이 멈추게 되는데 온도를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호르몬 작용들을 조금 더디게 만들어주는 거죠. 식물은 자기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생육 활동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방식이고 확실히 에틸렌가스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에틸렌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가스를 억제하고 개화를 조금 막는 방법으로서 꽃 냉장고를 이용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상온에 꽃을 두게 되면 수많은 미생물들이 생기게 돼요. 보통 꽃 줄기가 계속 물에 담가져 있으면 그냥 담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절지되어 있는 화유류이기 때문에 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 부산물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꽃잎에서 우리가 자른 줄기에서 아니면 가시를 벗겨낸 표피에서 계속 표피가 식물체의 표피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햇빛과 만나서 혹은 적절한 온도를 만나서 미생물이 계속 증식되게 돼요. 그러면 가장 크게 식물이 썩거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아니면 에틸렌가스가 축진되던가 그렇게 노화가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고 식물체를 닦아주고 그리고 화병을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꽃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꽃 냉장고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좀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꽃 냉장고인데 왜 플로리스트들은 꽃 냉장고를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냐? 근데 사실 대부분 요즘의 플로리스트들은 꽃 냉장고를 최소화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예전에 꽃가게에 가면 꽃 냉장고가 엄청 크게 있었는데 요즘은 조그만한 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랄까 추세 같은 건데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사실 꽃 냉장고로 꽃을 컨디셔닝 하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특히 더운 여름날 온도차가 안과 밖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경우에는 물을 내려버리게 돼요. 그대로 시들어버리게 돼요, 꽃이. 뭐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사실 꽃 냉장고를 이용하면서 장점이 많지만 단점 또한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꽃 냉장고의 단점 최대한 꽃 냉장고를 이용하지 않고
꽃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꽃냉장고는 어느 정도의 컨디셔닝이 돼요.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1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온도 수준이 되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센서가 있어서 냉해를 입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산 음료수 냉장고는 사실 컨디셔닝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부터 15레벨까지 있는데 3레벨까지 가면 5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바로 떨어지고 한 3도, 2도 이렇게 가고, 아마 더 올리게 되면 완전히 이제 어는 정도의 온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식물체잖아요. 그럼 식물체는 어디까지 가면 안 얼고 보관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봤을 땐 10도 밑으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해요. 10도 밑까지 떨어지게 되면 식물체는 일단 동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인터넷에 쳐보면 이 식물의 생장 온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몇 도까지? 15도 밑에까지 사는 식물들은 고산지대 식물 말고는 거의 없어요. 1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 식물은 생장을 조금씩 멈출 거고, 월동이 가능한 식물은 어느 정도의 생장성은 갖고 있겠지만 0도까지는, 월동 가능한 식물의 경우 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버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물체를 다 날리고 뿌리만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화를 10도, 15도에서 10도 밑까지 떨어뜨리는 건 사실상 동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란 뭐냐? 절화에 있어서 동해를 어떻게 받냐면, 차가운 꽃냉장고에 꽃이 들어있을 경우에 우리가 줄기를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끊어낸, 혹은 칼이 닿은, 가위가 닿은 부분, 표피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뭐 수확할 때도 상처가 입힐 수 있겠지만 그 상처가 입은 자리 주변으로 까맣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까맣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괴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동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식물체에서 약한 부분이 상처난 곳일 테니까 그 상처난 곳이 괴사가, 동해로 인한 피해로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식물체 중에 꽃을 받쳐주는 예를 들어서 겹겹이 쌓여있는 장미 같은 경우,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꽃받침 위에 있는 부분, 이 코어 부분이 가장 많이 수분량이 함유되어 있는 공간일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에 동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꽃냉장고를 이용할 때 간혹가다 냉해를 입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꽃냉장고마다 다르고 음료수 냉장고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민첩하게 반응해주지 않아요. 얘가 5도, 6도, 4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온도를 맞춰주는 걸 어느 수준까지는 그러면 잠깐 가동을 멈춰볼까 하고 멈출 테지만, 이게 밑으로 한번 확 떨어졌을 때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믿음감이랄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음료수 냉장고는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언뜻 보면 동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얘가 확 하고 온도를 내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꽃냉장고보다는 최대한 상온에 맞춰서 놔두는 게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밖에의 온도차와 실내의 온도차가 클 경우, 그러니까 꽃냉장고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요. 꽃냉장고에서 제가 10도씨 안쪽에 있는 꽃을 꺼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바깥에는 25도가 넘는 3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의 환경이에요. 그럼 식물이 바깥에 넘어가는 순간, 내가 손님에게 상품을 만들어서 건네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물이 빠져버리고 시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도씨까지라고 정해두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고,
바깥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온도를 조금씩 올려주어야 해요. 근데 꽃냉장고일 경우에는 이게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온도를 올리는 게 가능한데, 음료수 냉장고의 경우는 아주 제가 미세한 컨트롤을 해보면서 해봤는데 거의 힘들어요. 안에 물건을 채워 넣으면 가능해요. 수반 같은 걸 채웠더니 몇 도가 더 오른다, 뭐 이런 방법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다면 왜 온도 차가 심할 경우에 식물이 확 시들어 버리게 되냐? 그거는 식물의 원래적인 원리와는 좀 상관이 있어요. 식물은 어떻게 생장하냐? 뭐 광합성을 한다. 땅에 있는 물을 빨아 마셔서 햇빛과 그걸 만나게 해서 영록소가 탄수화물, 당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식물체는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여서 물을 마심과 동시에 그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이 포텐셜 잠재 운동 에너지는 사실 호흡과 관련되어 있어요. 식물체는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포텐셜로 물이 빨아 올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스도 있고, 뭐 잠재 운동 에너지도 굉장히 다양해요. 기압에 의한 매트릭스도 있을 테고, 뭐 기본적인 가진 수분 입자에 관한 포텐셜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호흡하는,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물을 위로 이렇게 쭉 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흡량이라는 건 온도차와 관련이 있어요. 온도가 낮으면 호흡량이 떨어지고요,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의 호흡량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더운 환경을 맞닥뜨린다? 우리의 딸꾹질처럼 얘네들도 수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까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식물이. 이 통도조직, 줄기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 올리는데, 내가 방금 저 냉장고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속도면 됐었어. 근데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정도 속도로는 물이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 하고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그 식물체는 대부분 수분이니까 그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형성해 주는 건 대부분 수분일 테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한다? 내가 갖고 있는 물을 체내로 돌릴 수 없게 된다? 그렇다는 건 식물이 죽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냉장고의 온도를 계속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 또 엄청 더운데, 장마 전이라서 그런지 더 더운데, 요럴 때는 또 꽃냉장고의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줄 때는 정상적인 꽃이에요. 근데 손님이 가져갔을 때 확 시든다? 그렇다면 플로리스트에 대한 불신, 꽃을 구매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꽃냉장고를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래도 이제 장미처럼 고가의 식물들을 구입하잖아요, 작약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이제 꽃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는 온도에 좀 신경 써야 하고요. 최대한 밖에 놔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개화가 시작될 때는 꽃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어느 정도의 크기를, 그러니까 완전 개화가 시작되지 되기 전에 몽우리 상태의 식물들을 보관하는 것이 사실은 꽃냉장고를 식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어느 정도의 개화가 시작됐다면 그건 사실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최대한 봉우리로 구입한 것들을 꽃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고, 일단 개화가 시작되면 밖에다가 놔주시는 것이 좋고, 최대한 신뢰성 있는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꽃냉장고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 추워요. 근데 일단은 실내 온도를 굉장히 올려놓고, 실내 온도를 좀 낮춰놓고 냉장고 온도를 그렇게 높지 않게 설정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료수 냉장고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 온도계를 3개를 붙여놨어요. 하나는 수동 온도계, 하나는 습도 온도계,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복잡하게 생긴 이렇게 선까지 달려있는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측정하고 습도량까지 계산해주는 온도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최대한 신뢰성 있는 온도를 찾고 있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잠깐 식물을 꺼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료수 꽃냉장고는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채워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음료수를 깔아놨어요. 그래도 온도가 안 올라가서 위에 수반을 놔뒀더니 수반 때문에 온도가 10도씩, 그리고 12도, 13도까지 유지가 되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가장 큰 언박싱이죠. 꽃냉장고가 워낙 비싸서 음료수 냉장고를 쓸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음료수 냉장고를 처음 써보는 플로리스트라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로리스트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꽃냉장고를 자주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 하면 음료수 냉장고를 바로 선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실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꽃냉장고의 어떻게 원리를 좀 이해해보고, 식물이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를 좀 파악해보고 꽃냉장고를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꽃냉장고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꽃냉장고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해요. 꽃냉장고에 들어가면 위험한 식물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야기해보자면 좀 길어질 테니까 이번 시간에 좀 짧게 하고 싶어서, 지금도 이미 17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꽃냉장고 이야기는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꽃냉장고를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음료수 냉장고를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꽃냉장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볼 것 같고, 그리고 꽃냉장고 이외의 방법들도 있어요. 냉장 보관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꽃냉장고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레인지에 관련된, 트로피칼 어레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좀 신박한 상품, 꽃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한번 찾아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꽃 상품만 설명하면 좀 뭔가 꽃집 홍보 채널 같잖아요. 그래서 꽃 선물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좀 찍으면서 동네에는 어떤지, 이 동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마을을 탐사하는, 동네를 탐사하는 그런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리스트 박성호였습니다.